자,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A라고 딱 썼어요. int A. 그러면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데 몇 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4바이트가 필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 없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계획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실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A라는 4바이트 공간, 정수를 담을 수 있는 A라는 공간을 만들고 4바이트를 할당하겠다라는 거지, 요거를 썼다 해가지고 4바이트가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계획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콘서트를 한다 해요. 자, 콘서트가 있겠죠. 그러면 콘서트 진행 순서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작정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콘서트장을 빌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연을 한다. 이게 맞겠죠. 그러면 공연을 하고 콘서트장을 빌린다. 뭐가 맞는 말인 거예요? 당연히 그쵸. 콘서트장을 빌린 다음에 공연을 하는 게 맞겠죠. 마찬가지예요. 메인 함수도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을 때 메인 함수 실행 순서가 뭐냐면, 일단 4평짜리 땅을 빌립니다. 그 다음에 땅을 빌리고 나서 실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행을 먼저 한 다음에 4바이트를 빌리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한 다음에 실행을 한다. 콘서트를 하기 전에 콘서트장을 빌린 다음에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미리 뭘 해야 된다? 파악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아, 4바이트가 필요하겠구나. 4평짜리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콘서트를 한다 했을 때 공연을 해요. 공연을 시작하죠. 그쵸? 그러면 공연이 시작된 다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뭘 하면 돼요? 의자를 놓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봅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의자를 놓고 나서 공연을 시작하는 게 맞겠죠. 사람이 들어오면. 자, 그러면 컴퓨터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의 메모리라고 하죠. 컴퓨터 메모리. 그러면 이걸 램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걸 램이라 했죠. 그럼 램 같은 경우는 4기가, 뭐 최소 단위가 4기가긴 하지만 요즘은 4기가 잘 없죠. 8기가부터 나오긴 하지만. 자, 8기가 뭐 16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데,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고 필요한 만큼 메모리를 할당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될까요? 내가 실행하고 상황에 맞게 내가 필요한 의자를 더 깔고 하면 되는데, 왜 항상 메모리는 왜 사전 신고 제도라는 게 필요할까? 그러니까 즉 사전 신고 제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메모리는 왜 측정 가능해야 하는가? 이걸 잘 이해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면 메모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때요? 무한한가요? 그쵸? 메모리는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죠. 그쵸? 그러니까 유한하다라는 거는 메모리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해져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샀을 때 램이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죠. 그쵸? 8기가면 8기가, 16기가면 16기가, 이런 식으로 메모리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걔가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느릴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느린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컴퓨터 느린 이유는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서일까요? 성능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메모리를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공간이 있어요. 어떤 특정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정 공간에서 여러분들만 있으면 숨쉬기 편해요, 불편해요? 숨쉬기 편하죠, 그쵸? 숨쉬기 편한데 어떤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대요. 엄청나게 많으면 숨쉬기 편해요, 안 편해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어때요? 유연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D강의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가 약 20명 정도 되는데, 근데 그 20명이 벗어나고 예를 들어 25명, 30명 정도가 여기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쵸? 그래서 메모리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해져 있다,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켜요. 컴퓨터를 킨다라는 거는 컴퓨터를 키자마자 메모리를 잡아먹을까요? 잡아먹죠. 자, 예를 들어서 8기가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운영체제. 여러분들 운영체제 없으면 컴퓨터 사용할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 운영체제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OS를 말하는 거죠. OS. 자, 운영체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윈도우, 맥, 그 다음에 리눅스, 이게 제일 대표적이죠.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윈도우를 쓰실 거예요. 맥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켜게 되면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1기가는 잡아먹습니다. 운영체제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야 하는 메모리라는 게 있죠. 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는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잡아먹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작업관리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누르면 작업관리자가 열리죠. 그러면 지금 강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뭐 구글 크롬도 키고, 지금 비대면 때문에 디스코드도 키고, 비주얼 스튜디오도 키고, 굉장히 많이 지금 프로그램이 돌리고 있죠. 그 다음에 강사는 웹브라우저를 이제 크롬 브라우저지만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 쓸 때도 여러 개를 동시에 막 켜놓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안 쓰는 것들은 꺼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뭐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돼. 그 다음에 컴퓨터라는 거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뭐죠? 여러분들? 프로세스가 뭐예요?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는 거는 지금 이거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라는 건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돌아가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백신 보안 체크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 또는 카카오톡도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PC 카톡 쓰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야지만 걔가 카톡 메시지 날라올 때 우리한테 알림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그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메모리가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컴퓨터에 램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램은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8기가래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는 8기가를 넘어선대요. 뭐 롤도 있고 브라우저도 있고 음악 프로그램, 뭐 여러분들이 뭐랄까 뭐 포토샵, 일러스트 뭐 이런 것도 쓴대요. 그러면 내가 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8기가를 넘어서는데 이 8기가를 넘어서는 이 프로그램이 이 램에서 돌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제가 저번에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럼 왜 가능할까요? 자, 이 메모리라는 건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램이 뭘 하냐면 시분할이라는 걸 합니다. 뭘 한다고요? 시분할을 해요. 시분할. 시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메모리 총량은 10기가를 넘는데 실제 메모리는 8기가밖에 없다. 그러면 시분할을 해가지고 이 녀석이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하겠죠.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8기가밖에 없는데 내가 프로그램 쓰는데 10기가를 넘어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지만 사실 컴퓨터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메모리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이걸 주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작업관리자도 보게 되면 지금 메모리가 지금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결국에는 뭐 하고 있다면 얘가 시분할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지금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게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만큼 메모리 관리를 빡세게 해야 되는 곳이 뭐다? 램이에요. 메모리.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혹시라도 느리신 분들 있잖아요. 집 갔는데 내가 컴퓨터가 엄청 느려요. 뭐 SSD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메모리만 바꿔도 램이랑 SSD가 즉 하드디스크 크기만 늘려도 컴퓨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SSD에 끄는 복잡한 수학 연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GPU라 하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통 게임할 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걔네는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GPU를 바꾼다 해가지고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무거운 프로그램 돌리거나 뭐 3D라든지 그런 게임 돌릴 때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GPU를 바꾸는 게 맞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느리다? 그러면 램만 바꿔보세요. 램이라든지 하드디스크 공간만 늘려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통 요즘 컴퓨터 사면 제일 싼 거는 256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56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저것 쓰다 보면 금방 써요. 그거를 512로 늘린다? 또는 512였던 거를 여러분 1테라로 늘린다? 컴퓨터 속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메모리 관리를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메인이라는 함수가 이런 녀석이 찾아왔대요. 그러면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이거 찾아와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커버 쳐줄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운영체제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운영체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몇 바이트가 필요하냐 확실히 나한테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몇 바이트 달라고 운영체제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4바이트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int b라고 썼어요. 그러면 얘는 몇 바이트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총 합치면 8바이트겠죠. 자 그러면 자 위에 거 생각하고 자 이런 녀석이 찾아왔대요. 몇 바이트 줄 거예요? 운영체제가 8바이트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거 생략하고 8바이트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러면요 몇 바이트? 12바이트 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메인 함수가 실행되려면 메인 함수라는 건 어쨌든 메모리가 측정 가능해야지만 운영체제한테 메모리를 할당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중이에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자 실행하는 와중에 내가 메모리는 딱 정해놨는데 몇 바이트? 12바이트로 정해놨는데 만약에 20바이트를 넘게 썼대요. 그게 안 되긴 하지만 운영체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까요? 신경 쓸까요? 안 써요. 운영체제는 아주 냉정한 녀석이라 해서 너가 나한테 메모리가 더 필요했으면 미리 말해야지 왜 너가 실행 중에 메모리를 더 쓰고 앉아있어? 라고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러면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즉 내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얘가 처음에 12바이트 달라 했다가 20바이트 달라고 말할걸 이런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데요. 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그 달에 10만원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10만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쓰다 보니까 10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를 후회해요 안 해요? 당연히 후회하겠죠. 왜? 내가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저것 하고 친구들 만나고 뭐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하네? 좀 더 많이 달라 할걸 하지 않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바이트를 할당받아 쓰고 있는데 쓰는 와중에 갑자기 20바이트를 넘어섰대요. 그러면 얘가 얘 입장, 메인 함수 입장에서 당연히 후회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싸리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 실행하는 와중에
뭐 12바이트 썼다가 100바이트 썼다가 많이 뭐 쓸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극단적으로 메모리를 많이 잡게 되면 어떤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단점이 있죠? 자,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짠다 해가지고 안 돌아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돌아가나요? 돌아갑니다. 그쵸? 돌아는 가지만 우리가 4, 5, 20 하면 이건 몇 바이트 잡아먹는 거예요? 2만 바이트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2만 바이트. 그죠? 그러니까 2만 바이트 잡아먹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한 3개만 저장한대요. 그러면 4, 3, 10이란 말이에요. 12바이트 필요한 입장에서 깔끔하게 12바이트만 쓸까요? 아니죠. 요 프로그램을 돌리자마자 무슨 몇 바이트 쓰는 거예요? 무조건. 몇 바이트 써요? 2만 바이트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가 굉장히 느린, 즉 메모리가 굉장히 안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프로그램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쓸 수 없겠죠. 그죠? 왜냐면 프로그램을 돌릴 때마다 왜 컴퓨터는 왜 이렇게 느려질까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아니라 물어본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고객한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숫자를 몇 개 저장할래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짜왔잖아요. %d 여기다가 뭐 사이즈, 그 다음에 자 int ARR 사이즈,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근데 자 이게 돼야 안 돼요? 근데 이거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이런 경우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된다고 해요. 자 된다고 가정했을 때 자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어때요? 이걸 쓰고 나서 자아자찬하는 거죠. 나 좀 똑똑한데? 라고 하면서.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걸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메모리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고객한테 맡겨가지고 고객이 그 메모리를 측정해가지고 고객에 맞게끔 깔끔하게 메모리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된다고 하면. 그죠? 고객이 나 숫자 3개 입력할래? 그러면 4, 3, 12. 그러면 여기 4개, 3개 입력하면 4, 3, 12, 12바이트만큼 컴퓨터, 프로그램 쓸 거 아니에요? 메모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되죠? 설명을 해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그동안 시언어 수업 들었잖아요. 이게 뭐의 한계예요? 일단 이게 실행되지도 않지만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단순히 정착할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지금 프로그램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실행되려면 이건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봤다는 건 이건 뭐예요? 컴퓨터가 실행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실행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실행해본 거죠. 제가 이건 뭐라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설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설계만 있다 해가지고 설계도만 있다 해가지고 건물이 완성돼요? 아니잖아요. 그쵸?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건물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것만 있다 해가지고 컴퓨터가 너 이렇게 프로그램 짰으니까 내가 메모리 줄게 그렇게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컴퓨터의 사고방식이 아니라고요. 컴퓨터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했잖아요. 메모리라는 건 뭐 해야 돼요? 측정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측정 가능해야지만 운영체제가 이 메인 함수한테 내가 너 얼마큼 필요한지 그 메모리를 너가 필요한 메모리를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근데 운영체제가 이거 보고 나서 이거 보고 나서 얘가 얼마나 필요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왜? 자 일단 실행이 된다고 그냥 칩시다. int 사이즈 숫자 몇 개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이즈의 값이 결정되는 시점은 프로그램 실행 전이에요? 실행 후예요? 그렇죠. 실행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행 전에 미리 메모리를 받아야지만 이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 AR, 이 배열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가져올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요건 외워야 되겠죠. 메모리는 무조건 측정 가능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시언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라든지 파이썬의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다른 기타 다른 언어 배울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라고요.
메모리는 무조건 측정 가능해야 돼요. 측정 가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코드를 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기본 지식 중에 하나예요. CS라 하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라 하죠. 컴퓨터 공학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메모리는 측정 가능하지 않으면 그걸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된다고 하면 실행 전에 안 된다고 하면 말록 같은 거 사실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동적 할당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건 마치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콘서트를 실행했어요. 그죠? 콘서트를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네요? 그럼 필요한 사람만큼 이 의자 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더 온다고 의자 까는 콘서트장이 더 어디 있어요? 그런 곳은 없죠. 그런데 근데 콘서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이 몇 명 오는지 파악을 하죠. 사실 이제 대형 연예인 같은 경우는 콘서트장이 거의 매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어떤 룸을 빌려가지고 개인 콘서트를 연대요. 근데 사람이 많이 안 왔어요. 그러면 잘하면 폐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보긴 했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그런 거는 미리 확인할 수도 있는데 콘서트 같은 경우 미리 인원을 파악할 수 있지만 얘는 미리 파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쓴 지역 변수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했어요? 메모리 어디서 할당해요? 스택이라는 공간에서 메모리 할당받아서 가져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거는 굉장히 빡빡하게 굴러가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곳이 스택이라고 강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택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서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메모리는 뭐 해야 된다? 측정 가능한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사전 신고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썼을 때 그러면 이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컴퓨터가 이거 예측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이즈라는 값이 즉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이 들어오는 시점 즉 100이라는 값이 들어오는 시점은 실행 전이에요? 실행 후에요? 그쵸? 실행 후에 이 100이라는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자꾸 실행해봤기 때문에 되는 거지 컴퓨터가 이걸 미리 실행해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데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점은 언제예요? 실행 도중이라는 거죠. 실행 중에 추가적으로 메모리가 얼마큼 필요한지 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아예 아싸리 많이 잡아먹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택 지역은 뭐예요? 메모리 사전 신고 제도가 필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로 했을 때 이것만 보고 얘한테 메모리 얼마큼 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게 4바이트고 얘가 400바이트니까 404바이트 주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C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아예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되게 하고 싶대요. 여러분들이 아까 요런 식으로 코드를 썼을 때 이게 되게끔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 이게 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지금 실행 중에 우리가 숫자를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말록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겠죠. 아니 우리가 아까 배열로 할 때는 메모리를 받아오지 못하다가 왜 말록을 할 때는 이 컴퓨터가 차별을 하고 얘는 허용을 해주냐.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 메모리 측정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측정 가능하죠. 일단 인트 사이즈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인트 ARR 몇 바이트예요? 8바이트죠. 그러니까 즉 12바이트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의 개수만 세가지고 메모리를 일단 주는 거예요. 누가? 운영체제가. 운영체제가 준 다음에 어차피 사이즈라는 값이 결정되는 시점은 프로그램 실행 전이에요, 실행 후에요? 실행 전이에요, 후에요? 사이즈 값 언제 결정돼요? 실행 후잖아요. 여러분들 메인 함수 딱 실행되고 입력을 해야지만 그 사이즈 값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50 입력하면 50 들어갈 거고 100 입력하면 100 입력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10을 입력했어요. 그죠? 그러면 10을 입력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4바이트, 12바이트만 줘서 돌려보냅니다. 일단 최소한의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만큼 주고 나서 이 말록이라는 녀석이 요 시점에서 어떻게 된다? 사이즈 값 들어왔네? 그러면 10 곱하기 4네? 40바이트를 알아서 운영체제한테 갑니다. 실행 중에 말록이라는 거는 운영체제한테 지가 알아서 가가지고 메모리를 할당받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이런 할당을?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동적이다. 동적이다라는 뭐예요? 말 그대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가 알아서 운영체제한테 가서 메모리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실행이 안 될 거 아니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지역 변수만 우리만 잘 설계를 해놓고 이렇게만 설계해 놓으면 그 나머지 메모리 할당받아 가져오는 건 누가 하기 때문에 이 말록이라는 녀석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신용카드 제도, 바로 이제 말록이라는 거죠. 근데 말록 같은 경우는 무조건 했으면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된다? 그렇죠. 풀이를 해줘야죠. 왜냐면 얘는 동적 할당이지만 그러니까 메모리를 수동으로 여러분들 땡겨온 거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여러분들 메모리 땡겨온 거지만 얘는 수동으로 할당받아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동으로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동적 할당이 훨씬 좋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